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옥대첩도 여러분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도 많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멤버 있거든요. 가입도 많이 해주세요. 네, 정원이맘님, 네, 정원이 멤버님 안녕하세요. 네, 최나리님, 네, 우리 두 분은 여옥대첩 카페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꼴토익용 문제님, 김용호가 작가님 사시는 곳에 무슨 생각으로 문바인 김미균을 공천했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이거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흘러 이 강남병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면 강남병에 김용호가 좀 황당한 여자를 공천을 하려고 한다. 여성이다. 근데 이게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보고서 김용호가 말하자면 이거를 막판에 그 여성을 오픈을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강남병의 지지자들 사이에 말하자면 통합당 그 지지자들 사이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강남병이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정말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홍준표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던 것이 강남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병은 통합당 보수 정당으로서는 거의 철옹성 같은 우리의 텃밭 중에 텃밭이다. 거의 강남병이야말로 뭘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대깨문 비슷하게 정말 무슨 한이 있어도 이 보수 정당인 통합당을 찍어주는 곳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주었다는 게 말하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호의를 베풀면은 호구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남병 지지자들이 완전히 호구된 케이스가 이번에 김미균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공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N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주 오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시고, 그래도 나중에 편집본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카누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오래 하셔요. 네, 저도 오래오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좀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동지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면서 오래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라는 건 때로는 기운도 빠질 수 있고, 또 이제 구독자가 이제 늘 때는 막 신이 나다가 약간 정체기가 오면은 막 기운이 빠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김경남님께서 인천 미추홀을 안상수, 윤상현 다 나오고 강릉 권성동 무소속으로 나오면 민주당이 당선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여러분. 충분히 있습니다. 왜? 선거라는 거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구도를 어떻게 잘 짜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선거는요, 이 몇 명이 나와서 구도가 이 선거의 배열이 캐스팅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근데 이번에 공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항구의 악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완전히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김용호가 나왔을 때는 이항구한테서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깨끗하게 하겠지.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김용호가 참 문재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문재인 같은가? 아니, 저는 문재인한테 처음에요, 그나마 요만큼 안심을 한 건 뭐냐면 노무현한테서 배웠겠지. 노무현의 실패를 그 청와대에서 정말 민정수석하고 또 비서실장 하면서 얼마나 노무현이 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갈라치게 해가지고 온 국민을 서로 원수 보듯이 만들었으면, 그래가지고 과연 노무현의 결과가 뭐였느냐. 극단적인 불행한 선택이고, 이건 국민한테도 엄청나게 불행한 결과를 준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좀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노무현이처럼은 하지 않겠지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이거는 노무현이는 저리 가야 할 정도예요. 저는 김용호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이항구는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학자 스타일이고 이러는데 무식하게 한 거죠. 이항구는 한마디로. 근데 김용호는 잔꾀를 너무 많이 부렸습니다. 잔머리를. 사천, 자기가 아는 비서들, 자기가 양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막
개인적인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은 그 영도에다가 공천을 준 이 최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김용호가 예전에 강남 을에다가 공천을 준 최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전에 영도에다가 자기 지역구를요 알사탕처럼 물려주려고 한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세습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뭐 맘대로 안 되니까 이번에 자기가 공천위원장이 되니까 됐다,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강남을을 그 최모라는 사람한테, 최홍이라는 사람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가 굳이 뭐 최모라고 할 필요도 없죠. 이거는 이 최홍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분이 이제 맥쿼리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했던 몇 가지 매우 불분명하고 매우 불법적인 그 거래가 있었어요. 이게 아직도 클리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김용호의 사천, 우리가 매우 붕괴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김미균이죠. 이거는 사천을 하다 못해서 문바를 공천을 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 이 정도로 오만한가. 문재인이와 노무현의 오만, 그걸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또 문재인을 있게 한 그 정당으로서의 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파 권력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또 어떤 점에서 보면은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다 떠나서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 코로나에다가 경제는 이렇게 초토화되고 이러면 정말 사심없이 해야 되고, 김용호는요, 누릴 거 누리고 챙길 거 다 챙겼습니다. 5선 했죠. 거기다가 국회의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영광이란, 국회의장은 우리나라에서 제2인자입니다. 대통령 다음이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면 누릴 거 다 누렸는데 무슨 욕심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보수는 탐욕스럽다, 이거를 한 번 더 인증샷을 찍고 간 사람이 김용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원이맘님, 강남 우파를 대하는 통합당의 태도는 진짜 핫바지로 아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황의철님께서, 황의철님이시군요. 네, 김용호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다. 지역 여론 다 무시하고 공천 갑질한 공간이 모두 책임져라. 유권자 무시하는 공천 안 된다. 또 민주당만 빼고님께서 김근식 같은 애를 왜?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그들만의 권력의 철옹성 아래서 그들만의 거래,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이번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은요, 우리 보수 유권자들을 마주 무시를 해도 그냥 깔고 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정말 그동안에 통합당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통합당에 대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래, 그래도 이게 우리 핏줄이 어디 가겠는가, 이러면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 멸삭봉공을 해도 시원찮은 마땅에 자기 숟가락을 챙겨요. 그 다음에 자기 사욕을 챙겨요. 또 보수의 탐욕을 이런 식으로 추하고 더럽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났고요. 네, 허니만 멤버님께서 어쩜 보수에는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인물이 이렇게 없나요? 진짜 암울합니다. 정말 속상하시죠? 네. 자, 몽실언님께서 주호영은 수성을에 그대로 두고 수성갑에 홍준표를 공천해서 김부겸 잡아야지. 그렇죠.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 잘라내고 솎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소에 아주 거물급, 중량급, 말하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당선되도록 찍으러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을 공천을 했냐, 이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역구에서 통합당의 이 공천을 갖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저 사람 조금 찍어줘야 되나? 그날 내가 바쁘지 않으면 한번 가볼까?
내가 원래는 진짜 미국에 있는 우리 뭐 아들 딸들도 비행기 표 줄 테니까 여기 와가지고 찍으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럴 필요 없겠지. 그냥 너희들 코로나 그 우한 폐렴도 있으니까 그냥 와라. 우한 폐렴 아니라 뭐가 있더라도 너희 와서 한 표 찍으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분도 많은데 다 버그러진 거죠. 대실패입니다, 여러분. 자, 참 좋은 아침이 오길 멤버님께서 김종인은 왜 김근식 후원 회장을 왜 김근식 후원 회장이 아니라 둘이 원단이 같습니다. 김근식이야말로 좌파 중에 좌파였죠. 그래서 김근식이 그동안 한 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 김근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특집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근식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원죄를 찾지 말자. 아버지 김정일이가 죽었고 공소권이 없어졌다. 즉 말하자면은 김일성이가 죽어서 6.25에 대해서 공소권도 없어지고 김정일이가 죽었기 때문에 진짜 연평도 그 해전에 대해서 우리 해전사에 빛나는 우리의 대승리였지만 정말 용사들 46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천안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이제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미래로 가야 되고 북한을 품어 안놔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김종인이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초록은 동생. 그러니까 후원회장을 해주는 거죠. 아마 조국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이 김근식이란 사람을. 그러니까 꽝 대신 닭으로 아마도 김종인을 물어다가 온 거겠죠. 그리고 김종인은 쾌히 오케이 했던 거고요. 자, 초코초코님, 안영한 의원님, 날린 김용호 시원하네요. 회원가입할게요. 화이팅 전 작가님. 갑자기 초코초코님이 회원가입한다니까 기운이 납니다. 어제도 들어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그리고 슈퍼챗 후원해주신 산노을님께서 이 모든 책임은 황교안에게 있습니다. 임명했으니 말입니다. 진짜 그 황교안이 그 사진을 보면은요, 오늘 이제 저희 이 부엉이 북클럽이라고 우리 이 여옥대첩에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그 분들하고 아주 잘하고 있는 북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황교안이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황교안이가 그 골목길에 이 혼자서 이 방역하는 이 소독통 메고 혼자서 사람 인적 하나 없는 개미새끼 하나 없는 그 골목길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선거라는 거는 사람이 표를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들 없는 데서 방역하고 다니면 뭐예요? 개미새끼리 한마디 없는데. 근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제 그 관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사정하는 걸 못해요. 표를 달라고 사정해도 줄까 말까 한 게 정말 제가 치러본 선거였습니다. 저는 영등포 갑에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영등포 갑은요. 대한민국에서 한나라당의 최고의 험지였어요. 정말 F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결기로 영등포 갑에다가 깃발을 꽂겠다고 제가 나갔었는데 참 이 온몸이 베이고 상처가 나고 뭐 다리 하나 잘려지고 뭐 팔 하나 잘려지고 뭐 이런 듯한 그 아주 상위 군인이 된 듯한 선거였습니다. 그게 선거예요. 근데 이 황교안 그 후보님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뇨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 소독하는 뭐 소독통 메고서 그냥 골목골목을 혼자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있으면 정말 우리가 뭐라도 하겠는데 너무나 사람 인적 하나도 없는 곳에서 자,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 이 황교안. 그래서 이 공천관리위원회부터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리얼 멤버님께서 미통당에서 배지 달고 다른 곳으로 나갈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배지 달고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민주당으로 가겠죠. 김미균이 같은 애들은 배지 달면은 맨날 민주당에 가갖고 놀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점심 먹고 공천은 이 통합당에서 받고. 근데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쥐 같은 사람들. 제가 한나라당에 있었을 때도요. 공천은 한나라당에서 받아요. 그러면서 뭐 표결이나 투표를 할 때는 민주당하고 똑같은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에요. 제가 대변인 역할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대변인실 식구들하고 밤에 이제 뭐 12시나 1시쯤 이제 일이 끝나면은, 아유, 너무들 고생했으니까, 우리 설렁탕에다 먹자 하면 24시간 설렁탕 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서 한나라당의 박쥐들이 민주당의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까지. 정말 그 명단 제가 지금도 다 갖고 있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 라파설 멤버님, 황교안, 에휴, 공부머리만 맞습니다. 벤틀리 멤버님 말씀대로요. 자, 초코초코님께서 드림 등급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초코초코님, 감사드립니다. 자, 아이테드 아이티님, 레전드급 자유우파 여전사 전용에 나서야 되는데, 아이고, 참. 자, 산노울님, 황교안이 방역사로 나섰나요? 대구에는 안 가나요? 봉사활동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차라리 저는요, 정말 이 종로 선거가 한계에 부딪혔다 하면은 대구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안철수처럼. 그래서 대구에서 방역하러 다니면은 하다못해 매스컴에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요, 그 사진 아니면은 황교안이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응? 어저께 기껏해야 공천관리위원회 재심해달라 그래서 민경욱이 황교안이 라인 하나 구하는 거, 그리고 민경욱이하고 대구 달서갑, 이게 뭡니까? 네. 자, 황교안 이러면서 어찌 정치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치에 맞는 분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된 것도 성균관대 라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황교안을요, 아주 열심히 밀어준 사람이 허태열 비서실장이었어요. 허태열 비서실장이 성균관대였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라인들을 쫙쫙 이제 해서 라인업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성균관대인지 서울대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뭐 이렇게 자기한테 충성할 것 같고 뭐 깔끔하게 생기고 그런 타입을 좋아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황교안이나 뭐 권영세나 막 이렇게 하면서 왜 깔끔하고 왜 이렇게 기운 없어 보이면서도 왜 이렇게 얌전해 보이고 이렇게 충성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영세란 사람도 그 좋은 여의도에 있는 영등포 을에서 내리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례대표 달라고 했는데 그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용산에 나갔는데 김석기가 또 용산에 무소속으로 나간답니다. 그럼 용산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올드윌러 멤버님. 자, 전용님께서 흑살이 하나도 소중하다는 말씀 제가 드렸었지요. 적극 공감해서 그동안 공천된 자들 면면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요샌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지 싶어서 캐세라세라로 바뀌는 중이에요. 와, 진짜 올드윌러님 말씀이 지금 모든 이 통합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맨날 말씀드렸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문재인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를 뽀도득 갈고 쟤네들을 찍어줘야지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정말 끝판을 봐야지 지금 이렇게 어정쩡하게 미뤄져갖고 오냐오냐 했다가 또다시 옛날 버릇 나오면은 이건 버릇을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완전히 그냥 쓴맛을 보여줘서 이 죽음의 끝판을 보여줘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나.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허은님,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연락 가더니 지금은 황교안 또 가네? 네, 여기 왜 들어오세요? 네? 허은님.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전용님은 김문수 팬, 하은님은 누구 팬이에요? 저는요, 팬 안 해요. 제가 바보예요? 정치인 팬을 하게. 하은님, 정치인 팬하고 정치인 좋아하고 정치인 빠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박근혜 빠였나요? 박상호가 뭐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치인은 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 천치들이 빠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매섭게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무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권자를. 김용호가 얼마나 오만하게 짓을 했습니까? 황교안 빠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미친 사람이 빠하는 겁니다. 네, 리얼리언님, 에휴, 다른 사람이 경청해주는 말하기만 해서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죠. 와, 리얼리언 멤버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한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정치는요, 유권자들을 만나면 여러분 중에서도 정치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유권자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말은요,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최성윤님께서 김영우와 공관이가 통합당을 유승민계로 뒤덮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승민하고 안철수는요, 앉아가지고 다 챙길 거 챙겼습니다. 이정현 의원, 조정현 의원 같은 분이 길가에 개미 취급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가슴 아픕니다. 게다가 이정현 의원 영등포 의뢰 나가죠. 조정현 의원 하태경하고 이렇게 경선을 하는데 꼭 이겨야 될 텐데 참 큰일입니다. 네, 쑥이 유미님 오랜만입니다. 한계와는 싸울 줄을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요, 우리 이 상황 속에서 네, 김정환님, 네, 반갑습니다. 추억여행님, 황교안과 김용호 짜고 홍준표 제거, 그렇게 봐야 되겠죠.